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국민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그 정치라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균형과 견제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얻어들일 정책적 이익을 가지느냐 못 가지냐 하는 굉장한 절대절명의 시간이죠. 25만 원만 국민들에게 나누어져 가지고 민생지원금을 한다는 그러한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치란 것이, 외교라는 것이 숲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나무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네.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발전적인 희망적인 청년들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펀드로 가자는 그 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우리가 왜 대만과 중국의 두 국가 문제 그 양안이라는 언어를 썼지만 양안이라는 언어 우리는 쓸 이유가 없죠. 중국이나 대만의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냐 그냥 시에시에 그분도 쉐쉐 그러더라고. 시에시에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뭔가 하나 빠뜨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때 1970년 유신의 시푸른 칼날 그런 분위기가 좀 그렇고 유신의 시푸른 그 압제의 사슬이 한반도를 우리 조국을 덮쳐나갈 때 제주도 남쪽 200km 지점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 대륙붕 7강구 아닙니까? 국민들이 막 희망을 가져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석유를 정말 생산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걸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발견되고 난 뒤에 또 1978년 6월 22일은 일본 쪽에서 공동으로 하더라도 한일 공동 구역으로도 설정하고 그때 할 때 50년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1년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024년 지금 202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78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수역을 하자 하고 50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약정을 했으니까 50년 뒤라면 2028년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 되면은 이제 한일 공동 대륙붕 7강구 공동 개발이 이게 이제 효력이 원위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부품 꿈을 안았을 때 그 구역에 바로 한 680km 정도 되는 서쪽 지점으로 중국과 일본이 석유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성이 자기들은 크게 발표는 안 하지만은 세계적인 이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주도 남쪽 200km에 우리의 대륙붕 7강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산유국의 꿈의 국가가 있는데 그게 어떤지 압니까? 바로 우리 그 바다 밑에 남한의 한 75% 정도 되는 면적으로 우리 바다 밑에 우리의 땅이 있어요. 그거를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안에 빨리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세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왜냐? 가까운 건 아닙니까? 대륙붕 7강구에서 680km 서쪽으로 떨어졌다면 거의 가까운 거예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륙붕 7강구에도 기름이 나와요. 7개 강구에서 기름이 나와요.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특히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은 어떤 당은 나의
우리의 뭐 우군이다 아군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군은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계기에 아군이 될 수 있지 모르잖아요. 왜냐? 세계의 외교사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우군과 아군의 개념이란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는 타협과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내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이익을 어디서 끄집어낼 것이냐. 현실적으로 대륙붕 7강구에서 우리의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제 2028년 되면 2028년 6월 22일 되면은 한일 공동 개발 협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바로 680km 서쪽으로 지금 석유를 시춰내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타협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정치 지도자를 권하고 싶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숲을 봐야 돼요. 저는 일찍이 중국을 많이 다녔어요. 민족화운동연합 공동의장 할 때도 중국을 많이 다니고, 그 당시에 제가 중국을 다닐 때 이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은 고시해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군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 중국에 전부 다 이제 굴뚝구장 자리에 앉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 패스포드 여권에 찍은 도장만 해도 하이강, 그러니까 중국 우리는 이제 출입국 관리소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해관이라고 그러잖아. 이 해관에 입경 출경 단위 저는 600가가 넘어요. 그래서 쉐쉐하는 것도 좋아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중국 난립니다. 누가 쉐쉐했다 그러고 막 지금 인터넷에 막 돌고요. 어떤 사람은 굴욕죄에 다니면 굴욕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외교 부분에 발언을 할 때에는 숲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오늘 태국과 축구를 하고 했지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최소한 중국에 한 100개 정도, 50개 정도 도장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 안 보고는 중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이 우리는 평화로운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자. 또 군비 축소를 이야기하자 그러지만은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문제에서 긴장관계로 있는 나라, 그리고 경제 무역에 있어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게 미중 간의 대립, 이런 게 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 문제를 딱 볼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륙붕 7강구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단경을 하고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2028년 6월 20일 되면은 한일 7강국 공동 개발했던 협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680km 지점에 있는 또 중국과 일본의 석유 광구 거기가 겹쳐져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국과 대만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눈을 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 나라를 위하고 일하시는 정치인들이 깊이 숙고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산유국의 부푼 꿈이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